총선 2020 총선 2020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벌써 여야 각 정당을 비롯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각계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총선 1라운드가 시작된 셈입니다. 추석 연휴 즈음이 되면 아마 2라운드, 설 연휴가 지나면 아마 최종 3라운드 후보 결정되고 4월 15일 총선을 치르게 되겠죠.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21대 금배지 선거로 정확히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고요. 4년입니다. 의석수는 여야 합의의 개정안이 지금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300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거는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정치란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행위고 정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입니다. 아직 대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그 전초전으로 여야의 어떤 재집권이냐 아니면은 정권 탈환이냐 이런 걸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할 운명입니다. 지금 여야는 벌써부터 총선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이은 정권 연장이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제1당 등극에 이은 정권 교체냐, 벌써부터 온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매일같이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때문에 또 국민들은 좀 다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번 주 월요일 뉴스를 보니까요, 벌써 이제 총선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020 총선 승리 선포식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캐치플레이즈가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 당당 선포식이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및 지도부들이 30% 여성 공천의 목표를 내걸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금 장애투쟁 등 그 집권 여당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2020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 등 각종 실정을 부각시키며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미리 보는 대략의 바로미터는 지난 재보궐선거와 현 정당 지지도 정도일 듯 한데요. 지난 재보궐선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현 집권당의 PK 지지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완성이었고 창원에서는 정의당의 신승이었습니다. 이는 그 여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확실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번 보죠.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8%, 자유한국당은 30%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을 향한 여야의 여론전 및 전국 흐름잡기 정쟁은 점입 가경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죠. 우리 지역만 한번 봅시다. 내년 총선이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난 지자체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현 정권의 지금 TK 그 인사와 예산에서의 홀대와 패싱으로 자유한국당 어떤 싹쓸이 가능성이 사실 커지고 있는데 그것이 더 큰 불행과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선거의 또 재판이 될까봐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대구 경북만 광역단체장을 차지하고 다 그 PK를 포함해서 전국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완성을 하다시피 했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안을 국토부에서 은근슬쩍 총리실로 떠밀어가지고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내서 PK 지역의 민심을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기로서니 나라의 어떤 주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한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은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국정 운영이자 관건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부산 경남 시민들도 지역 이기주의를 좀 떠나서 현 정권의 어떤 잘잘못 시시비비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로 정권의 어떤 선거 전략과는 구분된 표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에 그 매일신문 일면 톱 기사들도 연일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뉴스들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24일에는요 문정부 TK 민주당 버리나, 25일에는 김해 신공항 재검정 정부 폭주 말라, 이런 제목의 일면 톱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망치는 총선 전략으로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할 신적폐가 될 것입니다. 이 야수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지역 차별을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대의명분 헌법에 나와 있죠. 이를 무시하는 초위헌적 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와 야의 싸움은 숙명이자 운명이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합니다. TK를 버리고 PK만 잡으면 된다, 이런 좀
다소 수준 낮은 선거 전략은 이제 고이 접어 나빌래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막말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의 20년 30년 정권 200석 이상 석권 의회 독재적인 발언은 국민의 건강한 선택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기 그지없는 정치 수사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또 어떤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재집권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못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당연히 야당에게도 정권을 넘겨주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2020 총선 자유한국당 150석, 더불어민주당 100석 바꿔봅시다. 더불어민주당 150석, 자유한국당 100석 둘 다 좋습니다. 국민의 선택이라면 양당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앞으로 추석 설 즈음으로 여야의 전국 주도권 쟁탈전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 각계각층의 무소속을 포함해서 후보들이 이 지역에도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굴 뽑느냐?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린 거죠. 여야의 이 싸움에서도 그 논란의 핵심을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어떤 후보자가 진국이고 진실된 사람인지도 요리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는 좀 더 진실하고 실력도 있고 내공도 깊은 후보자를 내세워서 총선 승리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15일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잘 지켜보시고 어떤 당을 제1당으로 만들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를 뽑을지 지금부터 세심하고 유익있게 정의라는 잣대를 잘 들여대서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축제 총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야수 이빨이었습니다.